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업투자자 이주영님을 모시고 어떻게 22년을 살아남았는지 생존기를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업투자자 이주영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에요. 예. 네, 서로 간에 유튜브 상으로만 예. 예. 항상 이제 지켜보다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업투자자 생활을 한 얼마 정도 하셨을까요? 나이가 제가 이렇게 뵈니까 예. 막 굉장히 좀 청년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예. 예. 투자는 거의 20살 때부터 해서 꾸준히 네. 좀 일찍 아버지께서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17살 때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근무를 하시고 계셨거든요. 예. 현대자동차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그 돌아가셨는데 그때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위로금이나 뭐 퇴직금이나 이렇게 이제 그때 목돈이 들어왔었는데 예. 그때 이제 좀 아무래도 목돈이 좀 있고 또 제가 이제 17살 때 돌아가시고 제 동생은 이제 12살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머니가 네. 현금이 그때 이제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뭘 해라 저거 해라. 네, 이거 그죠. 해라. 이제 그때 한참 저 코스닥이 이제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거든요. 2000년이네요. 예, 딱 네. 이제 1990 19년? 예, 고점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뭐 좋은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때 이제 대장주 하나로통신. 그죠? 제일 핫했던 주식이었잖아요, 사실. 예,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에 되는 약간 그런 주식이죠. 굉장히 아픈 예. 제가 그래서 저는 하나로 통신 투자해서 망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로 할까 주택은행을 투자할까 둘 중에 고르다가 그래 통신이 미래야 해가지고 했다가 공모를 받았다가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이제 18,000원에 매수하셔서 그게 이제 3,000원인가? 네. 예, 아마 그렇게까지 떨어지고 네.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로통신은 회복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버지 유산 같은 거죠.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투자하셔서 좀 이제 잘 안 되셨는데, 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경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증시에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잖아요. 증시 시세는 학생들은 스포츠만 보죠. 스포츠라든지 뭐 큰 뉴스만 이렇게 네. 글자만 보는데 저는 이제 항상 시세를 살폈거든요.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3년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남들이 관심 가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관심을 가졌었는데 네. 그때 마침 이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 주식 시장이 같이 거의 폭등이었죠. 500 그러니까 지수가 코스피가 500에서 2000까지 올라갈 때 네, 맞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투자를 잘했다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누구나 이제 투자를 하면은 크게 상승할 때였죠. 아마 포스코도 엄청나게 상승했었고, 네. 뭐 현대건설이나 뭐 조선주도 완전히 폭등할 때여서, 네. 철강, 조선, 기계, 화학, 음식료 뭐. 예, 그때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잘 될 때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22년을 계속 쭉 하다 중간에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일을 하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옆에서 거죠? 봤을 때는 도대체 뭘 하냐. 네네.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첫 책을 26살 때 예. 이제 글을 써서 이제 한 27살에 출간을 시키고 한 권을 출간을 하고 나니까 주위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 너무 잘하고 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뭘 하는지 잘 모르다가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서 네. 이제 젊었을 때 약간 우쭐해지잖아요. 이 기세를 몰아서 더 많이 써버리자. 네네. 그래서 계속 이제 책을 7권 정도를 와. 쓰고 네. 그 책을 쓰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생각도 많이 정리도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책이 있다 보니까 뭐 방송도 이제 출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뭐 이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쭉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또 투자자로서 궁금한 점이 이거네. 초기 투자는 뭘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프로세스였을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한 게 잘 안 됐잖아요. 네네. 그 자금을 어머니 계속 들고 있으면은 다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이제 어머니는 이제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었죠. 근데 그게 빠졌는데 하나로통신은 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또 나머지 주식들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 자금이 보통 또래가 할 수 없는 자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죠. 이미 억대가 넘게 시작을 했었죠. 초기 투자 자금이. 예,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투자를 할 때 대형주 위주로 자꾸 이제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제 그 시드가 사이즈가 컸기 그쵸,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벌어서 한 거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그런 유산을 가지고 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때는 그게 또 제가 할 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워낙 이제 올라갈 장세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기는 대형주였는데 대형주 대접을 못 받던 중형주들이 대형주로 탈바꿈 하는 기간이었죠. 그렇죠. 그때가. 그때 현대중공업이 제가 알기로 10,000원에서 아마 한 거의 40만 원까지 예, 올라갈 때 예. 중간에 한 3만 원 빠졌다가 50만 원까지 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뭐 한국타이어나 이런 네. 뭐 거의 그런 좀 산업의 중추적인 그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갈 때라서 예. 그래서 아마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했던 것들이 그때 대형주를 투자를 했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들고 그냥 쭉 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때 이제 굉장히 왜냐면 20대 초반에 혈기가 굉장히 넘칠 때라서 그러겠죠. 뭐 이제 할 수 있는 거 진짜 다 해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때 시기가 좋잖아요. 그냥 다 올라갈 때니까. 네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현대모비스나 제가 그런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주를 가지고 어떻게 단기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에 현대모비스를 손을 댈 때가 한 3,000원에서 4,000원이었어요. 예, 예.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2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그때 주식을 투자했다. 그럼 1년 수익률이 무조건 그러니까 억 이상이 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나고 나니까 차라리 내가 현대모비스를 4,000원에 가만히 사서 20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그 수익이 훨씬 큰 거예요. 네. 이걸 주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뭐 투자를 잘한 게 아니라 이제 증시가 이렇게 올랐을 뿐인데 내가 거기에서 약간의 그 차익을 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예, 예. 이거 뭐 별로 사고 파는 거는 피곤하기만 하고 돈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약간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투자가 조금 그 기간이 좀 길어지시게 된 건가요?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막 트레이딩 막 하다가 예, 트레이닝을 점점 하다가 지나고 나다 보니까 결국은 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시장이 좋아야지만 이 트레이닝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트레이닝을 해봐야 결국은 이제 손실만 누적이 되고 이건 피곤하기만 하다. 약간 네. 그런 것들을 네. 좀 많이 이제 느끼면서 결국은 좋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트레이닝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포지션을 변경하냐면 비중으로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해요. 예. 뭐냐면 지금 이 시기가 좋은지 이 시기가 적절한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지 네. 그런 비중만 이제 하면서 예를 들면은 내 자산이 만약에 100이다 라고 하고 보통 자산이 있고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을 하면 보통 200까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 관점이 영끌로 200인지 네. 아니면은 지금 100인지 네. 아니면 내가 50인지 그것만 좀 이제 판단을 해서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네. 20년을 쭉 지켜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고 올라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점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졌을 때 결국은 예를 들어서 50을 가지고 있을 때 네. 마이너스 20이 돼도 네. 나머지가 또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럼 언제든지 또 네. 이제 사면은 그렇죠.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점점 이제 트레이닝 관점보다는 포트폴리오와 비중, 현금과 네. 주식, 네. 뭐 현금과 뭐 대체 뭐 이런 것들로 점점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보통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좀 길게 기간을 좀 길게 갖고 가시는 그런 개념이신 거네요.
길다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사실은 우리가 시장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간을 정해 주기보다는 네. 제가 미리 사놨던 주식들을 남들이 좀 많이 사고 싶어 할 때 좀 좋은 마음으로 이제 팔아주고 네네네. 저 남들이 막 이제 어. 좋은 주식인데 많이 팔고 싶어 하시면 좀 네. 좋은 마음으로 좀 저점에서 사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은 사실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에서 100 정도로 봤을 때 네. 공포 지수가 한 85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거든요. 100이 맥스면. 예.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미국이 작년에 급격하게 금리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4.5까지 이제 0.25에서 순식간에 4.5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아직 이제 근데 우리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금리 올린 지 미국이 금리를 2달밖에 안 됐거든요. 4.5까지 올린 지. 4.5까지 올린 지. 예. 네네네. 11월 달에 올렸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 이 공포가 네. 다들 막 손을 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공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아마 기업이나 개인이 파산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산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무섭네요. 이제 시장에서 이탈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현실에 이제 느꼈던 공포가 이제 좀 더 커지겠죠. 네. 그때가 이제 어떤 증시의 음.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좀 저점 바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지금도 뭐 빨리 움직일 필요는 없고 약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4.5를 만약에 기준금리가 4.5라는 거는 예금금리가 6%고 대출금리가 10%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은 아마 한 12% 정도 될 거고 네.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20%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건 개인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기업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고금리라서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데 회사채 같은 것도 이제 좀 잘 안 팔리고 하면은 네. 기존에 이제 부실했던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이제 시장에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가 되면 이제 현실로 드러나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다고 해서 주식을 많이 사놓으면 괜히 마음고생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희는 확신을 하죠. 이제 주식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 뭐가 뭐 건설사가 파산을 하고 뭐가 파산을 하고 뭐가 파산을 하면은 또 이제 언론이라든지 매체에서는 뭐 엄청 위기가 올 것 같이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은 그걸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고 있으면 네. 위험 관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일련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네.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1에서 100에서 200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네. 그렇게 많은 그럼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대략 어느 정도 포지션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기관들 중 일부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업사이드 리스크. 이거 현금 들고 있다가 이거 닥쳤던 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예. 이런 그래서 대략 그렇게 닥쳤던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렇다고 두려움에 또 떨면 안 되니까 예. 어느 정도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일반인들한테. 근데 저는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주식을 만약에 사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이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이너스가 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별 종목이 하나가 이제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체 시장이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전체 시장이 하락한다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전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가 30, 4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속이 너무 상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게 마이너스 10이나 20까지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예, 예. 이번장에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나도 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은 그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엄청난 양적 완화를 했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그때는 사실 우리가 입이 진짜 떡떡 벌어질 정도로 뭐 우리가 막 100조, 200조씩 막 경기 부양책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가 1년 만에 순식간에 4.5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지금 7.1인데 이제 아마 6.또까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목표가 2%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또 이제 어른들은 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그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돈이라는 게 원래 이제 돌리고 이게 돌지 않습니까? 예.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6개월 정도 이 정도 금리를 끌고 가면은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 또 표현하면 또 너무 또 공포스러우니까 네. 또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떨어진 다음에 급반등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급반등은 그렇게 너무 생각을 좀 안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거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만약 이번에도 또 올린다고 하는데 뭐 0.25든지 뭐 0.5든지 올렸을 때 네. 올려고 난 다음에 유지를 하다가 금리를 0.2 정도 또 낮춰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예. 근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증시 급반등을 할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서 예. 돈이 없어서 그리고 뭐 사실은 금리가 5%까지 기준금리 올린 다음에 0.25를 낮춰봐야 그래봐야 어차피 4.75기 때문에 네네.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리고 사실 이런 거죠.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팔짱을 끼시고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먼저 이제 많이 투자를 네. 감행을 했던 분들이 그죠 이제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약간 이제 강 건너서 이렇게 약간 구경을 좀 네.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서 이제 현금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현금을 그냥 예금 같은 데 넣어두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금이 요즘 고금. 4%가 넘으니까 예. 예금이 4%, 5%, 6%뭐 조금 위험한 데는 뭐 더 높기도 하지만 예. 어쨌든 뭐 정기예금 기준으로 한 4.5% 내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 어떻게 한번 1년씩 현금에 박아두는 거는 어차피 지금 느긋하다면 예. 그건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저는 느긋하다는 게 사실 1년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요. 네. 한 제가 봤을 때 한 석 달? 어허. 3개월, 4개월 정도만 지나도 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그 기업을 봤을 때 아마 턱밑까지 자금을 끌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만 지나고 이게 증시라는 게 우리가 또 재밌는 게 이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인데 되게 또 특이한 게 이게 현실과 실물 경제와 또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기본적으로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싸게 사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네, 맞죠. 그러면 이런 거죠. 금리가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5고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또 이제 금리를 또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가계 부채, 특히나 가계 부채가 부동산 그 주택 매매에 굉장히 집중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택 매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가면은 완전히 직격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현실 경제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막 쏟아져 나오고 다 이게 힘든데 그러면은 딱 증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힘드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물가가 잡혀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는 네.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려도 되겠구나. 예.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힘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틀하겠지만 기존의 현금 흐름이 많고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기 자본이 많은 기업들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요거는 버티기만 하면은 금방 다시 올라가겠는데라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물 경제와 증시의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실물 경제가 최고로 힘들 때 증시는 이미 상승하고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시기가 사실은
3달 뒤인지 6달 뒤인지 1년 뒤인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좀 네. 생각이 사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급할 건 없다.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공포 수준이 한 85% 수준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벤트 발생,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시장을 이탈하는 이벤트 발생. 그러니까 몇몇 한계 기업들이 정말 어렵다는 게 드러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일부 기업들이 도산한다는 뉴스가 들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사람들의 시장 심리가 더 경색되는 게 이제 100%를 향해 가는 예, 과정이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간에까지는 그 대기 자금으로 있다가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찬스니 예, 그거를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예, 그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진입하면 좋겠고 예. 이미 주식을 보유해서 손실하신 분은 지금 손실을 확정 지을 게 아니라 만회될 수 있는 상황이니 느긋하게 또 기다려라. 예,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딱 이제 증시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을 저희가 늘 지켜보잖아요. 시장을 지켜봤을 때는 지금 딱 우리가 늘 증시 격언이 뭐냐면 무릎에 사서 네. 어깨에 팔으면은 참 사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욕심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바닥에 사서 이제 머리 꼭지에 팔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데 지금 이제 딱 단계가 어떤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라든지 그다음 포스코나 이런 것들 원래 돈을 잘 벌고 튼튼한 기업들로 봤을 때 여기서 뭐 더 빠져봐야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본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미 무릎인데 무릎에서 사실은 증시 격언대로 하면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무릎인데 바닥까지 떨어질 걸 무서워하면은 그거는 약간 너무 욕심이다. 그리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를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바닥을 찍고 다시 금방 무릎이 되잖아요. 네네. 떨어져-봐야 지금 가격에서는 금방 이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떨 때를 기다려야 되냐면 한계 기업들이 이제 아까 이벤트 우리 각도기님께서 이벤트라고 표현해 주신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훨씬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번 떨어졌다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이제 시간이 되면 그건 특정할 수 없지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네. 될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전 국면에서 20년에 일반인들이 경험했던 대상승 구간에서는 진짜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세를 몽땅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예. 시장의 에너지를 쪽쪽쪽쪽 다 빨아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업들이 하염없이 지금 계속해서 그 시장에 오히려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특별히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예. 그럼 요 다음 국면에서는 지난번 2020년 같은 국면이 펼쳐질까요? 아니면 다른 국면이 펼쳐질까 고민이 좀 되거든요. 예. 네, 한번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는 미국이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그 비즈니스를 봤을 때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엄청나게 끌어올리잖아요. 네. 저건 어떤 거냐면 굉장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그 비즈니스 우리 비즈니스는 이 정도 금리를 올려도 이제 다른 국가와 네.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금리를 끌어올려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으니까 약간 그런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그 과거 사이클을 한번 보면은 과거에 아까 전에 제가 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폭등을 할 때는 네. 그때는 중국의 양적 성장이 엄청날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산업의 베이스라고 하죠. 쌀. 우리가 먹는 쌀. 산업의 베이스는 그때는 아마 철강이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속도로 이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포스코 역할이 굉장히 크다 생각하거든요. 예.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설, 그 다음에 조선,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네. 그러니까 아주 막강해지죠. 왜냐하면 철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배도 만드는 것도 뭐 배가 철로 만들지 않아요. 엄청난 큰 배를 철로 만들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사이클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때 이제 양적 성장이 한번 이제 꺼진 단계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면 과연 산업의 쌀 그리고 베이스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뭐냐면 지금 저는 새로운 산업의 어떤 초기에 네.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스타링크 그거는 사실은 뭐 경쟁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거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 국가마다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땅, 우리 하늘, 영공, 영토, 네. 영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주는 네. 없어요. 예. 그 우주는 우리 우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페이스X가 이미 선점을 해서 이미 인공위성을 무려 2만 개를 넘게 네. 지금 쏘아 올린 상태고 앞으로 목표가 4만 개 이상을 쏴서 지구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와이파이를 왜 굳이 저렇게 우주까지 쏴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통신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IT 강국인데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남미 같은 경우에만 해도 와이파이가 잘 되지 않는 쪽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스페이스X가 이런 지구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네. 산업의 어떤 혁명이라든지 그 격변이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고 결국 그러면은 그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는 그런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결국은 미래는 IT 산업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고 네.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반도체는 산업의 베이스 쌀이 될 거고 전 세계가 이제 와이파이 존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어떤 스마트폰에 이제 더 많이 팔리겠죠. 네. 그리고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A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의 핵심이 네. 인터넷이 끊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인터넷이 이제 항상 네네. 이제 자율주행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범위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는 어떤 비즈니스를 봤을 때 미국이 저렇게 자신감 있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어떤 이유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기업들, 그 빅테크 기업들이 영위했고 또 앞으로 영위할 사업들이 역시나 미래다. 비즈니스를 이제 그 국경 없이 해버리니까 예. 그런 게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달러의 어떤 값어치도 더 이제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 세계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그렇진 않겠지만 네.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스페이스X를 쓰면은 와이파이 공짜 이렇게 한 다음에 대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 네네. 이렇게 해버리면 네. 달러의 값어치가 네. 떨어질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외환 보유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달러가 없으면 석유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유를 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외환 보유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거의 싸워버리잖아요. 네. 그냥 석유가 있으니까 달러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석유를 외환 보유가 있어야지만이 석유를 확보할 수 있죠. 석유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네. 나중에 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달러로 결제 안 하면 인터넷도 접속 안 될 줄 알아라.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 네. 약간 달러의 그렇게 저는 이게 기축 통화의 그 힘이 석유에서 점점 이제 IT 기업으로 옮겨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앨런 머스크 회장님께서도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이스X가 사실은 미국 나사에게 이제 네,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투자 받았죠. 그리고 구글에게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나중에 구글이 이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예. 애플하고 다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향후에 이제 그 미래 사업도 결국에는 지금 좀 빠져 있습니다만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그들이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산업 영역, 특별히
세계화 사업 자체가 세계화인 사실 뭐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iOS나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예. 거니까 그런 식의 사업이 계속해서 승할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자신감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는 짱짱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예. 금리를 올리는 게 이제 겁내지 않고 진행이 되는 건데 예. 어쨌든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반도체는 계속해서 사용이 많아질 터이니 그 반도체는 앞으로도 미래가 밝다 이런 그렇죠. 기업의 방향성과 맞춰서 예.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반도체는 한국에서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미래 산업 하는 경우는 다 미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해외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투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주식에 한 70 그리고 해외 투자는 30 정도로 하는데 네네. 다른 것보다는 이제 좀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정말로 예, 좀 네.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다 이제 한국 기업 삼성전자, 다니죠? 현대차에서 다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국내 주식에 70, 네. 해외 주식에 30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또 물론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유도 있고 네네네. 제가 이제 증시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증시 시장이라는 게 주식 시장과 이 글로벌 이 비즈니스가 기축 통화인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지나고 나면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다 비슷해져서 네. 예. 예. 그래서 뭐 이왕이면 국내 주식에 좀 더 투자를 해주자 약간 그런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